One, two, three. 푸른 바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너의 모습이 메마른 나의 마음속에 살며시 다가오면 잃어버린 시간 속에 나의 꿈들이 하나둘씩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새로운 부푼 희망 속에 가슴은 설레이네.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러운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사랑이란 낯설게 느껴지지만 마주보는 눈 속에 있어.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러운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러운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해요 나주TV입니다. 함께해요 나주TV는 다양한 계층의 인성교육 활동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자 지역 내 많은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함께해요 나주TV를 사랑해주시는 이장 통장님들의 희망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육통 주민들 한시 건강하시고 알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시민이 다 언능바 하루속히 모두 어려운 병을 빨리 퇴치시키고 정말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빨리 정말로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전부터 하여튼 모두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올해 2022년을 맞이하여 서로가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히 복스럽게 삽시다.
22년도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영상도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을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항상 건강을 기원하면서 우리 마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 자주한 코로나가 한 10만 명씩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올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보내보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시민들, 우리 청 도민들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세요. 주민 여러분. 자주간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와 명성 재산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만생통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도 물러나고 마스크도 벗고 옛날 모습으로 다니고 싶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 또 최대한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네분들 건강하고 연세가 드시니까 건강히 잘 지내고 마을 요즘 코로나가 심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조심하고 그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영농에 열심히 하셔서 복 많이 받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동 동민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입니다. 코로나 물리치시고 올해 풍년농사 지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지고 마을 회관 경로당 문을 열어야 우리 어르신들이 우울증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 한 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이장 통장님들의 희망 메시지처럼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강 체조 시간입니다. 모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남쪽 나란에
즐거운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 상식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두 가지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의 믿음을. 그래서 이제 신념의 생물학이다. 마음이 완전하게 바꿔져야 돼, 이렇게. 그 육체의 환경을 바꿔야 돼. 그러면은 유전자가 바꿔지게 돼. 어떻게 바꿔지냐? 그걸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2017년도에 그때 AI 조리 독감으로 닭을 3천만 마리나 빼다 키우고 뭐 전국이 아주 AI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이 닭을 어떻게 해서 이 닭의 육체의 환경을 우리에서 산으로 풀어줬더니 닭이 다 좋아졌다. 아까 그 이야기 했죠. 여러분의 병 나는 것이 여기가 육체 환경이 이렇게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면 된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 지금 산에 있는 동물들은 땅을 밟고 햇빛을 쬐요. 그리고 피부 호흡을 해. 그리고 자연에 있는 걸 먹어.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을 깊게 잘 자.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 우리에 같이 있는 동물, 짐승들은 땅을 못 밟아. 콘크리트 공간에 같이 있어. 햇빛을 안 쬐요. 저녁에도 잠을 안 재우고 사료를 먹이려고 불을 켜놔. 먹는 사료는 어때요? 자연에서 나는 것보다는 다 인공적으로 조작되는 화학 밀집된 공간에서 피부 호흡을 못해. 그래서 창자가 다 고장나거든. 여러분 산에 가면은 산에 사는 짐승이 싼 대변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돼지우리나 소울이나 닭장 옆에 가본 일 있어요? 가본 일? 예? 냄새가 어때요? 예. 그게 아주 많은 창자가 더러워져서 병을 만다고. 예. 냄새가 심리밖에까지 나요. 전부 같아요. 창자가 파괴되었고 대변물이 새가지고 피 속에 이제 이걸 만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AI, 조리 독감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요즘 문제되는 돼지 열병이라든가 온갖 병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병을 낳으려고 방역도 하고 예방주사도 넣고, 여러분 항생제 계란파종 알아요? 몇 년 전에? 항생제를 썼는데 병이 나아 안 나? 집에 가두는 짐승들한테 병이 지금 났으면 안 났어? 왜? 요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쓰고 그러니까 병이 나아요, 안 나요? 네? 그게 똑같아.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햇볕을 쬐고 땅을 밟는다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꼭 맨발로 땅을 밟도록. 자, 당장, 자, 땅을 밟아야 돼요. 이 땅을 밟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정기가, 여러분 병은 피에 막혀있는데 몸속에 정전기가 막혀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 내 안에, 이거 이제 일본의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안에가 이제 정전기가 가득 이렇게 통과를 못, 아까 여기 심장 사진 찍었는데 정전기 막혔다는 걸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 막혀가지고, 그게 막혀가지고 여기 심해지면 벼락을 치듯이 해갖고 유전자를 계속 때려서 파괴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유전자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내 몸속 환경이. 그래서 땅을 밟고 햇볕을 쬐면서 땅에다가 손을 댈 때 엄청난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맨발로 땅을 밟아요. 그 다음에 손을 땅에다 댄다고. 그걸 하신가요? 그리고 이제 꼭 자기가 먹을 텃밭을 가꿉니다. 텃밭을. 땅을 밟고, 맨발로 땅을 밟고 흙을 만지고 자기의 채소를 가꾼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은요, 옛날 우리 할매들 텃밭에서 땅을 밟고 뒷맥이라고 그때는 이런 병은 있지를 않았어요. 이런 병은 전부가 다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에 가다는 짐승처럼 이제 살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용 교수가 그분이 태초 먹거리 강의를 한 100번을 더 했습니다. 그걸 왜 했느냐? 그분 딸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이제 항암제, 방사선 이런 치료를 했는데 계속 다시 나타나.
미국까지 갔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죠. 보니까 먹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에만.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태초의 먹거리란 말은 오늘날 친환경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비닐하우스에 있어가지고 햇볕을 안 쬐요. 저녁에도 불을 켜놔. 그건 햇볕을 쬐고 저녁에 이슬도 맞고 저녁에 잠도 자고 농약과 비료를 하지 않는. 그런데 조금 이따 우리가 여기 태초의 먹거리를 쓰는 방법이 생야채나 안 먹더라도 이제 이걸 이제 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재배를 해가지고 직접 쓰시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꼭 땅을 밟아라. 그러니까 벤치에 앉았더라도 땅을 밟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햇볕을 꼭 줘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쓰는 약보다도 네, 유익한 건강 상식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마인드 스케치 시간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보면 정말 놀라워하고 존경스러워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할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안 된다는 단어를 지우고 살아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이분은 현대그룹의 정지용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사업가로서의 성공했는데 다 사업을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가 있죠. 성공한 사람들하고 실패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세하게 보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자, 이분이 사업가로서의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다리공사를 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고령교 다리공사.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한국에 최초로 다리공사를 시작하신 분. 자, 다리공사에 입찰을 받아서 공사에 돌입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이제 다리공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는데, 이제 생전 처음으로 다리공사를 하니까 공사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지나니까 물가가 막 뛰는 거예요. 물가가 처음에 700원일 때 이 다리공사를 입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2,300원, 3,000원 이렇게 오르기 시작. 그런데 완전히 이제 부도 위기에 몰린 거죠.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고 부도 위기에 이 공사를 계속하면 부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통 사업가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돈을 다 끌어 모아버립니다.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살기 위해 돈을 끌어 모으고 부도를 내버리죠. 보통 사업가들이 그 결정을 내요. 부도 위기에 몰리면요. 근데 이분은 거꾸로 일을 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데 우리 전 재산을, 가족들의 돈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끝까지 완공시킨 거예요. 자,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니까 이 정지용 회장의 가족들이 다 거지가 됐어요. 판사촌에서 추운 겨울날 집 한 칸이 없어 눈보라 치는 날 벌벌 떨고 정말 비참하게 지냈대요.
이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이때였다. 근데 문제는 이분은 항상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이제 절망이 왔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빼돌리고 일부러 부도가 내는데 이분은 가족들의 단을 끌어모아서 끝까지 다리를 완공시키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망한 거죠. 비참해진. 근데 이 정주영 회장님의 결정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소문이 나기를, 야, 정주영 회장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구나. 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무슨 일을 맡기면 편안한 거예요. 절대 부도날 일이 없다. 이 소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현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는 정주영 회장의 마인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이 일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던 인물 중에 이분인데,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 가장 어려웠을 때 대통령이셨죠. 대통령이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배가 고프고 못 사니까, 또 우리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 또 우리나라는 자원 자체가 없습니다. 발전할 가망성이 없는 거죠. 그 우리는 어떻게 국민들의 좀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우리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 와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 나는 첫 번째 해외에서 달러를 버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의 간호원들을 파견하고 또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중동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자, 중동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장관들을 소집을 했어요. 나는 달러를 벌고 싶다 하고 장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배부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자네들이 중동 건설 현장에 갔다 와. 그래서 실사 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나는 우리 국민들 배부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장관들이 비행기를 타고 중동 건설 현장에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각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그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첫 번째,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도저히 일할 수 없습니다. 6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다. 더워서 도저히 일을 못한다. 여러분 60도면요. 그냥 아스팔트에 계란 놔도 계란이 다 익어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는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죠. 세 번째, 거기는 출가 여자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해외 머나먼 땅에 가서 고생하고 일하다 보면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다고. 그럼 그 향수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고 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술과 여자가 없다고.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결사 반대를 했어요. 안 됩니다. 각하.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이제 이 정주영 회장님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장관들을 보냈는데 이 세 가지 이유로 결사 반대를 했어. 나는 임자를 믿어. 자네가 한 번만 그 중동
건설 현장에 갔다 와. 나는 달러를 벌어야 돼. 우리 국민들 배부리게 하고 싶어. 우리가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때도 가난하게 죽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네가 한 번만 더 갔다 와. 그래서 이제 똑같은 현장을 정주영 회장이 비행기를 타고 중동 사우디 현장을 간 거예요. 자, 똑같은 현장을 보고 갔다 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각하,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달러 많이 벌었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사람아, 날씨가 60도가 넘잖아. 거기서 어떻게 일한다는 거예요? 각하, 됩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는 잠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밤에는 너무 시원합니다. 더울 때 자고 밤에 시원할 때 일하면 되죠.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중동 사우디 사막은 건설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다. 건설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모래와 자갈 아닙니까? 사막에는 모래가 너무너무 많고 자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 모래 그냥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365일 동안 비가 오는다는 겁니다. 365일 동안 비가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365일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365일 동안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것.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이 장관들하고 정주영 회장하고 똑같은 세계를 봤지만 보는 세계가 다르죠.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님의 인생 속에 불가능은 없다, 안 된다는 단어가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장관들의 마음속에는 안 된다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똑같은 불가능한 조건을 봤는데 이 안 된다는 단어가 지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능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가능한 조건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단어를 마음에 살려두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 그 조건이 안 보이고 불가능한 조건을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이 안 된다는 단어를 살려두면 아무리 가능한 조건이 많이 있어 그게 안 보이고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찾게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안 된다는 단어가 지워지고 됩니다, 된다는, 반드시 된다는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 아무리 불가능한 조건을 봐도 가능한 조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하고 장관들하고 보는 세계가 달랐던 거예요.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좋아. 근데 물은 어떻게 할 거야? 물이 있어야 되잖아. 물이 없어 어떻게 일을 해? 각하, 그것도 됩니다. 저 물 없으면 바닷물을 많이 써요. 저 바닷물 강물로 바꿉시다. 그래. 이 사람아, 바닷물을 어떻게 강물로 바꿔? 이분이 현대 제철소를 운영하면서 이 용광로 속에서 새 철판이 나오는데 이 철판을 바닷물에 받쳐시키기 위해 바닷물에 받쳤대요. 팍 하고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정수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 담수시설이라는 지혜를 얻어서 사우 해변가에다 담수시설 만듭시다. 저 바닷물을 강물로 바꿉시다. 바닷물을 강물로 바꾸면 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럼 세 번째, 술과 여자는 어떻게 해? 그래서 더 좋습니다. 노동자들이 쓸데없는 돈 안 쓰고 100% 달러를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동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다 아닙니까? 자, 마음에 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마음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마음에 지우고 가능하다는 생각,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똑같은 현장,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했습니까? 왜 힘들었죠? 조건이 없어요. 발전할 가능성이 없고 자원이 없고 우리 전쟁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조상을 잘못 만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불행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 가지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뭐야? 그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안 된다는 단어를 지우고 삶을 살게 되면 자, 여기 나오죠. 모든 것이 생각이 달라져요. 180도가 달라요. 보는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 안 된다는 단어가 지워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너무 그 어려움을 위기로 만들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보면 너무 소망스럽죠. 자, 파도타기 선수가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너무 중심에서 짜릿한 막 기분이 들잖아요. 왜? 파도가 크면 클수록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파도 타기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파도를 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이죠. 너무 두렵고 무섭고 절대 거기 뛰어들고 싶지 않아요. 파도 타기 기술을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이 하나 차이로 파도를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80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마음에 안 된다는 단어가 지워진 사람하고 안 된다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어려움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만났을 때 두렵고 부담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아니야 안 된다는 단어가 지워지고 아니야 돼. 이 단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가능할 것 같은 조건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를 딱 하고 싶습니다. 마인드를 바꾸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안 된다는 단어를 지우고 자, 일주일만 살아보면 여러분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너무 행복하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고 실제는 우리 마음에 안 된다는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마음에 안 된다는 단어를 지운다면 여러분 인생이 평생 동안 꿈같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인드 스케치 시간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은 마을 탐방 동네 방네
나주에 있는 노안 도천 마을을 탐방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나주 한라봉은요, 재배한 지가 지금 한 20년 차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약 50분 계시고, 저희 지금 강주로도 출하하고 서울로도 출하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나주 한라봉이 인기가 좋아서 한 박스에 약 2, 3천 원씩 더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원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서 2, 3천 원이 아니라 더 특별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예, 올해는 작년보다 시세가 좀 좋아가지고 아마 회원들 다 올해 기분 좋게 수확하셨을 거예요. 여기가 노안면 도산리 1구거든요. 그런데 원래 여기가 그 광산김가들이 약 한 80호가 넘게 살았었어요. 근데 이 자연 불악 단위로 한 그 4개 불악이 있었어요. 여기가 그 문화마을이라고 몇 년 전에 80년도에 그 조성하는 그 주체 마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문화마을 쪽으로 이사를 가시고 이제 그 몇 분 안 남으셨는데, 여기가 저수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 동네 앞 배경이 좋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 강주 분들이 살기 좋다고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보다 2층 집이 지금 한 그 뭐 3채가 넘네요. 그래가지고 동네가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이쪽 동네가 많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요. 안 보이네, 산이. 뭐 연이네, 연. 지금은 현대식으로 좋게 편리하게 많이 짓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이 집은 꼭 잘 보존하라 그래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유언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보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한옥을 잘 가꾸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함께해요 나주TV는 마을 탐방을 통해 나주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